미국 증시는 이미 금융위기 이전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증시는 탄력도 잃고 여러 경기 면에서도 좋지 않은 보도가 나오면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비관론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우지수가 오늘도 또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글로벌 증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가 가장 미온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가 안 좋습니까? 어제 사실 그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네.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청자분과 투자자분도 이제는 우리 증시가 좀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냐 하는 기대가 많았습니다는 역시 그 불과 하루 내지는 이틀입니다는 세계 증시에서 다우존스 사상 최고치 기록에 대한 가장 그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비슷한 시점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국내 예측 기관들의 성장률 수정치가 일제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그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대체로 보면 정치권이 경제를 너무 그 중요한 시점에 발목을 잡고 있는다 하는 이런 것이 한국 증시가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또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처할 것이다 하는 이런 측에서 첫 번째 요인으로 꼽고 있고요. 우리도 이제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그 지적되었습니다는 정책적으로 그 글로벌 추세에 이렇게 동조화 정도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이 환율이 좀 불리해서 수출 여건이 불리하다는 점 이런 것도 한국 증시라든가 한국 경제에 좀 어렵게 보는 이런 요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보면은 그 김정은 북한의 그 핵 이렇게 미사일 그 발사 사건 이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보면 뭔지 불안하다. 이런 행오버 현상, 네. 이런 것이 지금 투자자의 심리라든가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활력을 좀 많이 떨어지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체감 경기라든가 경제 활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 증시가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또 경제에 대해서 비관론이 나오는 요인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경제나 증시를 두고 조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제에 있어서 조로화란 어떤 의미인가요? 조로화 얘기는 오랜만에 나온 얘기죠. 네. 사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한국 경제가 주력 업종이었던 제조업의 고비용 저율 구조가 이렇게 되면서 이때 그 조로화 얘기가 처음 나왔던 용어인데요. 뭐 아시겠지만은 이 조로화 얘기가 최근에 다시 나오는 것은 역시 그 경제 연령에 대비해서 앞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그 연령에 맞게끔 탄력도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 활력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보면 우리 경제 연령에 비해서 성장력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로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체로 보면 지난해 그 한국의 1인당 GDP가 한 22,000달러 내외 정도로 이렇게 추정되는데요. 네. 22,000달러 정도의 경제 발전 단계에서 보면 정상적인 이거 성장률, 다시 말하면 조로화 우려가 나오지 않을 때는 4에서 5% 성장은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난해 그 3분기 이후에 전년 동기비 기준으로 우리 성장률이 1.5% 내외거든요. 그래서 1%대다 보니까 정상적인 성장률이 4에서 5%인데 지금 1% 성장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 발전 단계라든가 연령에 비해서 성장력이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20년 만에 사실 그 조로화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이 조로화와 일부 국내 예측기관이 얘기하고 있는 중진국 함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제든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우리 경제 성장률 수정치를 발표하면서 사실 이러한 그 뉘앙스를 많이 풍기고 있는데요. 비단 이것은 한국경제연구뿐만 아니라 한 며칠 전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이 한국경제 중진국 함정 얘기를 이렇게 특별 보고서 형태로 이렇게 내놓은 것으로 기억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중진국 함정은 2006년 IMF가 국제통화기금이 연차 보고서를 통해서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보면 국내 그 예측기관들이 일제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중진국 함정 문제가 다시 한번 한국 경제에 느닷없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중진국 함정이라는 것은 경제 발전 단계에서 선진국 문턱에서 사실 경제가 발전 단계가 퇴보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아르헨티나라든가 필리핀이다 하는 것은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로 봅니다.
이것이 지금의 한국 경제 실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정치권의 어떤 정부 조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을 일종의 화제거리에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즐기는 이런 풍조가 있습니다는 사실 한국 경제 지금 모습 보면 얼마큼 심각한 것인지 이런 것이 국내 기관에서 나오는 거 보면 오늘 여야 그 정치인들이 한번 이 방송을 보시면 한국 경제 실상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보셔가지고 해외라든가 국내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셔가지고 대승적 차원에서 지금의 문제를 풀어가더라도 부족한 것이 지금의 한국 경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중진국 함정을 얘기하다 보니까 한때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와 경쟁했던 국가들은 현재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우리와 비슷한 국가들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오늘 좀 예의주시해서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한때 한국의 1990년대 초반에 세계를 이끌 것이다 해서 아시아의 포 타이거스다 해서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이걸 우리와 함께 꼽고 있는데요.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지금 성장세가 4에서 5% 그야말로 정상적인 성장 수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국가들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개발도상의 샌드위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위기 당시에서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이러한 그 성장 여건을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4에서 5% 아주 좋은 모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강력한 경쟁 상대이자 제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는 세경제 입장에서는 이미 미국과 버금될 수 있는 이러한 그 국가로 성장한 중국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 7.4에서 4분기엔 7.9% 지금 1, 4분기에 중국 경제 성장률 같은 8% 넘어갈 거다. 그래서 인접 국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과 증시는 홍콩, 대만, 싱가포르, 그 다음에 중국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홍콩, 중국, 대만 모두 거품이 거품이 우려될 만큼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엊그제 중국도 부동산 부분에 강력하게 규제하는 이런 국가가 바로 인접 국가들이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은 어떠냐 하면 정시도 안 좋죠. 부동산은 지금 국민들 입장에 재테크 입장에서 75%를 차지하는 이 국가 비슷하게서 너무 안 좋고 그다음에 경제도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한국은 이상하게도 증시라든가 경기라든가 부동산 측면에서 다른 국가 특히 우리와 밀접한 아시아의 다른 경쟁국에서도 떨어지는 트리플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지금 모습이다. 아마 이 방송을 드시면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달부터 우리나라에 조심스럽게 제기됐던 위기설이 다시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위기설이 시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만큼으로 보시나요? 우리가 보면 보통 위기설이 발생하면 그 위기설이 사실상 한 달 정도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금리 위기에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위기설이 제기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09년서부터 11월 위기설 어쩌고 이렇게 해서 계속했습니다는 그때 당시에 위기설은 뭐냐? 위기설은 한 달 정도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2월 달에 위기설이 지속된 이후에 지금 3월 달까지 계속해서 위기설이 지속되는 상황이 동일하게 위기설이 발생했을 때 지금 상황이 좀 다른 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분명히 우리의 위기 판단 지표, 소위 모리스 골든스타인의 위기 판단 지표를 보면 사실상 우리가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외환 보유고를 지금 너무 많아서 조절할 만큼 상당히 좋은 여건인 걸 감안해 볼 때 위기설이 발생할 가능성은 지난해도 이렇게 판단해 드렸습니다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2월 달에 제기됐던 과거에는 한 달 정도, 길어야 한 달 정도 지속됐던 위기설이 지금까지 지속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 하는 것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앞날을 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앞날을 보는 시각을 두고 정책 당국과 민간 기관에서 보는 데는 차이가 좀 있다고요. 네, 여기서 이제 정책 당국이라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이제 경제부총리라든가 이런 경제 책임자가 이렇게 확정되지 않았다 보니까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구정부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는 이명박 정부 때 경제 강요들이 아직도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아주 우스운 환경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지금의 경제에 대한 시각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 강요들이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 경제 저점설 얘기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책임자께서 우리 경제 저점은 뭐냐 작년 3분기다 또 뭐 4분기다 또 올해가 1월 달부터 좀 나아진다 해서 상당히 들리는 시각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저점이 많을까 하는 이런 시각이 들 만큼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고 또 주변국에서는 트리플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경제 강요들 여기서 경제 강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교체가 되기 전 경제 강요들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경제에 대해서 비교적 낙관적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거든요. 자, 이런 시각에 대해서 우리 민간은 어떻게 볼까 하는 측면에서는 어제도 한국 경제 성장률 2.9%로 경제 연구원에서 낮췄습니다. 대체로 보면 3%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는 이미 2.7%, 2.9%로 우리의 올해 예상치를 많이 떨어뜨리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속속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렇게 같은 그 경제를 보는 시각도 공공기관에서 보는 시각과 민간에서 보는 시각과 엄격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우리 경제 강렬이든가 이런 측면에서 빨리빨리 좀 어차피 출범 초기에 이렇게 됐으니까 책임자를 빨리빨리 교체를 해야 이러한 민간과 정부 간에 보는 시각이 이렇게 어느 정도 통합이 돼야 우리 경제정책 방향을 올바로 가게 될 수 있고 어려운 점을 풀어내갈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이게 경제 책임자들이 교체가 되지 않은 혼재 상태다 보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상당히 앞날을 보는 시각도 난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이것이 부동산과 증시라든가 경기에서 트리플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는 큰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맞았습니다. 우리 증시와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분명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국 경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지금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자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편입되느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 위상이 상당히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하는 것이 국제적인 시각입니다. 또 우리 내부에서 보면 2% 성장세를 떨어졌기 때문에 자 여기서 경제를 좀 추스려서 이렇게 도약하지 않으면 사실 중진국 함정의 우려는 이런 게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2의 도약을 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은 정치권을 비롯해서 모두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 사실 해외에서 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측면 또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 이렇게 풀어가는 이런 문제를 보면 아주 기대 이하거든요. 이런 각도로 볼 때에는 정말로 국민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경제를 보는가 하는 것을 좀 봐서 어차피 국회의원분들도 국민들이 잘 사야 본인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의 이해관계는 있긴 합니다는 지금 가장 우선순위가 어떤가 하는 것을 좀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른 문제보다는 단기적 측면에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경기 부양책을 좀 내놓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장기 정책에서는 우리 성장 기반이 약화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장 기반이 약화될 때 사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투자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걸 풀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 앞으로 묘확실한데 이걸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측에서 성장 기반을 확충할 수 있게끔 적적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제발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이 생각해서 이제는 모든 문제를 좀 풀어주십사 하는 이런 문제를 좀 꼭 당부해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 증시에선 여전히 위기설이 그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진국의 함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로화가 무엇인지 현재 우리 경제가 어느 수준으로 와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